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치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까지 운동만 하면 된다고 믿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겁니다. 자, 한번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셨나요? 걷기든 체조든 뭐든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끝나고 난 뒤 지금까지 몇 시간을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 식사 30분, TV 뉴스 1시간, 점심 먹고 드라마 2시간, 저녁 먹고 또다시 소파에 앉아 대화까지 합치면 하루 절반 이상이 앉아서 흘러갑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은 1시간, 앉아있는 시간은 10시간. 여러분의 뇌는 과연 무엇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만보를 걷습니다. 치매 걱정은 덜 해도 되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시구나 하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운동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치매 예방의 공백, 그 빈자리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운동만으로는 부족한지, 앉아있는 시간이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 답을 들으셔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여전히 나는 운동했으니 괜찮아라는 착각 속에서 뇌를 잃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기억력과 삶의 질을 지켜낼 확실한 방법을 손에 넣으실 겁니다. 여러분, 운동은 약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까지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입 끝까지 단어가 나왔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일.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잠시 멈칫한 적. 약속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가족에게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본 경험 등. 진료실에서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어제 들은 얘기가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환자 진료를 하다가 머릿속에 분명 떠올랐던 약 이름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서 잠시 멍하니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던 두 글자, 바로 치매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 느끼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애써 위로하면서도 혹시 치매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불안. 그 불안은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갖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를 막기 위해 애쓰십니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운동입니다. 아침마다 만보 걷기, 주 3회 수영,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걷습니다. 그러니 치매 걱정은 덜어도 되겠죠? 그 말에는 자부심도 있고 동시에 안심하고 싶은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늘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약보다 낫다. 운동만 꾸준히 하면 병을 막을 수 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신문 기사에서도 주변 의사들도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만 한다고 해서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운동을 한두 시간 한다고 해도 나머지 10시간 이상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1시간 운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떠신가요? 아침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점심 먹고는 드라마를 보고, 낮잠 자고 일어나 또다시 소파에 앉아 TV 예능을 보십니다. 저녁을 드신 뒤에도 식탁에 앉아 대화하시거나 다시 TV 앞에 앉으십니다. 결국 하루 전체를 돌아보면 운동은 잠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앉아서 보내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여쭙습니다. 오늘 하루 앉아있던 시간을 다 합치면 몇 시간쯤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십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계산해 드립니다. 아침 식사 30분, TV 뉴스 1시간, 점심 후 드라마 2시간, 친구랑 전화 통화 40분, 저녁 식사 1시간, 저녁 뉴스 1시간. 여기에 짧은 낮잠 전후 앉아있던 시간까지 합치면 어느새 8시간, 10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제야 환자분들이 눈이 커지십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오래 앉아 있었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차트를 쓰다 보면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 환경 자체가 오래 앉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했고 빨래터에 가야 했고 시장도 걸어서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냉장고 문만 열면 되고 세탁기는 버튼 하나로 끝나고 시장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옵니다. 모든 게 편리해진 대신 우리는 몸을 덜 쓰게 됐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운동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치매에 대한 불안도, 운동에 모든 기대를 거는 마음도,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생활도 다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 세대 전체가 겪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현실을 함께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위험 요인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로서뿐 아니라 같은 세대로서 제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우리 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강력한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10,000보를 걷는다. 그러니 괜찮다. 나는 수영을 하니까 치매는 안 올 거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운동을 해도 여전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잊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긴 시간,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운동은 하루 1~2시간, 앉아있는 시간은 8시간, 10시간. 뇌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반 동안 빠른 걸음을 걸었습니다. 혈압도 괜찮았고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 약속한 걸 잊어버린다. 검사를 해보니 기억력 점수가 또래보다 확실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 환자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제가 하루 생활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운동 후, 아침 식사, 신문, 낮잠, 점심, TV 드라마, 저녁 뒤 대화. 결국 하루 대부분을 앉아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운동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운동은 내 건강의 반쪽일 뿐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춰져야만 내가 제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고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마치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서 동시에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나쁜 습관을 완전히 덮어주지 못합니다. 나쁜 습관은 여전히 뇌를 갉아먹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는 운동했다는 사실에 안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1시간 걸었다는 사실이 마음속 면허증처럼 작용합니다. 나는 오늘 운동했으니 괜찮아. 그러면서 그 뒤로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스스로 용납해버립니다. 이건 심리적인 착각입니다. 하지만 뇌는 그 착각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실제로 움직인 시간과 앉아있던 시간만 따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치매 예방은 단순히 운동을 채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운동만으로 안심하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운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운동만으론 부족하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래 앉아 있으면 뇌가 약해지는 걸까요? 운동을 했는데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이유. 이건 단순히 운동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방식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펌프입니다. 하지만 이 펌프 혼자만으로는 피를 충분히 위로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보조 펌프 역할을 하면서 심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는 피가 뇌까지 원활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가만히 있으면 다리 근육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혼자 애쓰지만 보조 펌프가 멈춘 상태라 뇌까지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결국 뇌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해마는 쉽게 말하면 머릿속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 오늘 들은 이야기, 어제 만난 얼굴, 내일 약속이 적히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부족해 수첩이 점점 작아지면 기록할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둘째, 몸속 대사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당과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씁니다. 이 과정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공장이 멈추다시피 합니다. 당과 지방이 피 속에 오래 머물면서 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 흔히 관절이 붓거나 피부가 빨갛게 되는 걸 떠올리시죠? 하지만 뇌 속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세포끼리의 연결망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셋째, 뇌가 절전 모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나 휴대폰을 오래 두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죠. 우리 뇌도 비슷합니다. 걷고, 팔을 흔들고, 균형을 잡을 때는 눈, 귀 근육 신경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가 활발하게 켜집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한 자세로만 있으면 뇌는 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마치 불을 꺼둔 방처럼 조용해지는 겁니다. 이 절전 모드가 짧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씩 이어지면 뇌는 점점 게을러지고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이는 힘도 줄어듭니다. 넷째, 유전적 체질이 불을 지핍니다. 혹시 APOE-4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는 유전자인데 이걸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즉, 치매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오래 앉아 있을 때 뇌 위축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불이 잘 붙는 마른 장작에 성냥을 갖다 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앉아 있는 생활이 바로 그 성냥불이 되어 뇌 건강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체질은 바꿀 수 없어도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고 하루를 쪼개서 활동하면 그 불씨를 꺼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뇌에 해로운 이유는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다 때문이 아닙니다. 피가 덜 돌고 염증이 쌓이고 뇌가 절전 모드로 바뀌고 유전적 체질까지 겹치면 뇌는 훨씬 빠르게 늙어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걷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억이 깜빡거릴까요? 저는 그분의 하루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남은 하루는 거의 소파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신문, TV, 낮잠, 또 TV. 운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나머지 10시간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환자분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움직이지 않은 시간을 기억하고 그만큼 약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소파나 의자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방 안을 2-3걸음만 걸어도 다리 근육이 펌프가 되어 뇌로 피를 보내고 몸속 공장이 다시 움직이고 뇌는 절전 모드에서 깨어납니다. 이게 바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뇌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보았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웃이나 가족,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72세 김영수 씨입니다. 퇴직 후 새벽마다 1시간 반씩 빠르게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늘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운동광이지. 건강은 문제 없을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이었습니다. 혈압도 괜찮았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방금 밥 먹었냐고 물으셨다가 10분 뒤에 또 물으세요. 손주 이름을 부르다 멈칫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검사해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또래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이분의 하루를 살펴봤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 TV 보며 보냈습니다. 신문, 드라마, 낮잠, 저녁 뉴스까지 하루 9에서 10시간을 앉아서 보낸 겁니다. 운동 1시간 반이 그 긴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운동하니까 괜찮다는 안심이 사실은 착각이었던 겁니다. 74세 박정순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는 게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전화는 항상 서서 받으셨고 드라마를 볼 때도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 거실을 돌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집 앞 골목을 꼭 5바퀴 걸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또래보다 기억력 점수가 높았고 MRI에서도 해마 위축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걷는 건 못해도 오래 앉아 있는 게 더 나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주 움직이려 했습니다. 큰 운동을 못했지만 자주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뇌를 지켜낸 겁니다. 69세 최명희 씨는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셨고 검사에서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의 POE-4가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최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되는 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TV를 볼 때는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20분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꿨습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꼭 마당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여전히 기억력이 또렷합니다. 검사에서도 나이에 비해 좋은 점수를 유지했습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어도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의지가 뇌를 지켜낸 겁니다. 76세 이철수 씨는 젊은 시절 뇌졸중을 겪어 치매 위험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큰 운동은 어렵고 몸 상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경로당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바둑을 두다가도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판을 정리하고 노래할 때는 서서 몸을 흔들며 즐겼습니다. 종종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짧은 산책도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뇌는 계속 자극을 받았습니다. 검사에서도 기억력 저하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활동과 자주 일어나기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71세 김순자 씨와 남편의 사례입니다. 남편이 먼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결심하고 두 분은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셨습니다. 부부는 하루 3번, 식사 후 15분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TV를 볼 때는 광고마다 일어나 차를 끓이거나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집안일도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함께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행 속도가 늦춰졌고 부인 김순자 씨는 오히려 기억력 점수가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움직이니 마음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5가지 사례가 분명히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운동을 많이 해도 오래 앉아 있으면 뇌는 여전히 약해진다. 큰 운동을 못해도 자주 일어나면 뇌는 지켜진다. 유전적 위험도 습관으로 줄일 수 있다. 사회적 활동이 결합되면 뇌는 더 튼튼해진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 효과는 배가 된다. 여러분은 이 5사례 중 누구와 닮아 계신가요?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시는 분? 무릎이 불편하지만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분? 가족력이 있어도 생활을 바꿔나가는 분?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분?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은 얼마나 멀리 걸었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지 않았느냐가 더 크게 좌우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책에서 베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빌려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그 속에서 직접 배우고 깨닫고 또 스스로의 생활을 바꾸며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다른 의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하세요. 매일 걷기만 해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땐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환자분들, 아침마다 만보를 걷고 수영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운동이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이분들은 점점 나빠지시는 걸까? 그 무렵 해외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게 됐습니다. 운동을 충족해도 오래 앉아 있으면 뇌가 빠르게 위축된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시에 환자들의 하루를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몇 시간 하세요? 2시간은 걷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대부분 집에서 앉아 있죠.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앉아 보낸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말했던 건 절반짜리 진단이었다는 거요. 운동만 하세요가 아니라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까지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부터 바꿨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자에 앉아 차트를 보던 습관을 고쳤습니다. 서서 기록할 수 있는 책상을 들여놓았고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환자 상담 도중에도 잠시 허리를 펴고 서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와 대화할 때 집중이 오래 유지됐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도 피로가 덜했습니다. 제 아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기억력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얼굴도 훨씬 밝아졌고 저는 이 경험을 환자분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TV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 기지개를 켜세요. 전화는 서서 하세요. 식사 후에는 5분이라도 걸으세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운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앉아있는 시간이 왜 문제죠? 하지만 몇몇 환자분들이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 2편만 보면 머리가 무겁고 멍했는데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발을 휘두르며 거실을 돌았더니 머리가 개운해요. 73세 남성 환자분은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더니 손주 이름이 예전보다 잘 떠오릅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80세 여성 환자분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평소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져 가족들이 걱정했는데 3개월간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를 실천한 뒤 검사 점수가 실제로 올랐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예전보다 밝아지셨어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해답을 드려야 했지만 사실은 환자분들이 제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운동만 강조하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생활 전체를 봐야 하는구나. 이 깨달음을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저 자신도 변했고 환자들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68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세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없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건 책에서 본 지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체험하고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담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색을 내고 싶은 건 제가 이사라서가 아니라 저 역시 같은 나이로서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스스로 다짐합니다. 오늘은 오래 앉아있지 말자. 자주 일어나자. 이 습관 하나가 저의 뇌를, 저의 삶을 지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같은 세대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리고 이건 제가 책상 앞에서 글로만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제 자랑이자 동시에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아, 운동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앉아있는 시간이 진짜 문제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럼 나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불편해도, 돈이 없어도,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이제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답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뇌는 늦게라도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실제로 80세 환자분도 생활 습관을 바꾼 뒤 기억력이 호전된 사례를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늦었다는 생각은 가장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나요? 비싼 운동기구를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실 때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세요. 전화는 서서 받으세요. 신문을 보시다가도 20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서 뇌를 지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식사 후에 가족과 함께 10분만 걸어보세요. 실제로 이걸 실천한 가족들은 대화도 늘어나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71세 김순자 씨와 남편은 치매 초기 진단 뒤 함께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저녁 산책을 하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증상은 진행이 늦춰졌고 부인은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움직이는 건 뇌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꿔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 허리가 불편해서 못 움직여. 하지만 움직인다는 건 꼭 멀리 걷거나 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크게 벌리고 기지개를 켜는 것도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부엌에서 찻잔을 꺼내러 가는 것도 움직임입니다. 심지어 손주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손을 흔드는 것도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쌓이면 그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3바퀴만 걸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귀찮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일어나 걸어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 선생님. 몸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여러분,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움직이는 순간 다리 근육이 펌프가 되어 뇌로 피를 보내고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기억력과 집중력에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을 바꾸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변하겠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위험은 우리가 매일 앉아있는 그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운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소파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걷고 전화를 서서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가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보았고 또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다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오래 앉아있지 않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뇌와 기억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그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뇌에 해롭다는 사실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30분 알람 습관입니다. 핸드폰이나 시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30분마다 작은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방 안을 2-3바퀴 돌거나 창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도 충분합니다. 이 알람은 여러분의 뇌에 보내는 깨우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서 하는 생활 늘리기입니다. 전화는 서서 받으세요. 신문은 서서 잠깐 읽으셔도 됩니다. 가벼운 설거지나 과일 깎기도 앉지 말고 서서 해보십시오. 작은 시간이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뇌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TV 광고 시간 활용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그 시간을 움직임 시간으로 쓰세요. 광고는 3에서 5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일어나 걸으시고 팔을 돌리시고 허리를 펴세요.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 10분 산책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졸음도 덜 합니다. 무엇보다 뇌가 깨어납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대화도 늘어나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집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복도, 마당, 집 앞 골목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는 손주와 함께하는 놀이입니다. 손주가 오면 앉아서만 지내지 마시고 함께 놀아주십시오. 숨바꼭질, 풍선 불기, 공 던지기 같은 간단한 놀이만 해도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뇌를 지키고 손주는 즐거운 추억을 만듭니다.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6번째는 사회적 활동 참여입니다. 경로당, 교회, 마을 모임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노래할 때도 서서 박수를 치고 대화할 때도 잠깐씩 일어나 몸을 펴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건 뇌를 자극할 뿐 아니라 마음의 활력도 줍니다. 마지막은 집안 환경 바꾸기입니다. 모든 걸 앉아서만 할 수 있게 두지 마십시오. 자주 쓰는 물건을 일부러 멀리 두세요. 찻잔을 거실 장식장에 두면 차를 마실 때마다 몇 걸음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TV 리모컨을 일부러 먼 테이블에 올려두면 채널을 바꿀 때 몸을 쓰게 됩니다. 환경이 습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돈도 힘든 운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내는 작은 습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내 뇌 건강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앉아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운동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30분 알람을 맞추든, 광고 시간에 일어나든, 식사 후 10분 산책을 하든,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68세 의사로서 또 같은 세대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치매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제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반드시 그 보답을 할 것입니다.